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5.7로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5개 권역 모두 하락한 가운데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만 91.9로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 후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에 관망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2일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15만 6천여 건 가운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매매 비율은 52.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소형 면적 아파트의 거래가 50%를 넘은 건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출금리 상승과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둘째 주 발표되는 주택공급 대책에 재초안 개편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재초안은 조합 등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평균 3천만 원 이상 초과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부담금 규모가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단지가 늘면서 시장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재초안 개편이 시장에 가져다 줄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부담과 또 집값 하락 우려에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소형 면적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거래됐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려운 시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반사이익을 누리는 틈새 분야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역시나 이제 첫 번째로는 이번 주 정말 핫했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21일이었죠. 2022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가 바로 이제 종부세에 대한 그런 제도 개선이었는데요. 종부세 중과 제도가 폐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하이라이트로 잡아봤습니다. 이제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이제는 주택 가액에 따른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요. 종부세로 인해서 세부담이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전에는 매물을 많이 내놓았다면은 이제는 부담 완화로 인해서 다시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이라든지 이제 광역 철도 교통망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신축 주택의 부지가 부족했던 지역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나온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매물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부세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소액 주택을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계셨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2주택 이하가 0.6에서부터 3%, 그리고 3주택 이하는 거의 2배 이상이죠. 1.2에서 6%까지 굉장히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서 종부세를 계산을 했습니다. 법인세는 굉장히 세죠. 3%, 6%. 하지만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폐지가 되고 세율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요. 단일 세율입니다. 0.5에서 그리고 이제 2.7%까지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법인도 세율이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내년에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부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도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에 6억 원에서 9억 원, 그리고 이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공제 금액 자체도 높여주겠다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2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만 공제를 해줬다면은 이제는 상향이 돼서 9억 원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를 해줬다면은 이제는 12억 원을 공제를 해줌으로써 굉장히 부담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적용 시기는 내년 이후 납세 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부세 부담 상한도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이 상한 부담 상한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올해 100만 원을 냈는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200만 원을 냈으면은 거의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대비하는 종부세 부담 상한 단일화도 적용을 하겠다. 기존에는 150%,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00%였는데요. 이제 내가 이번 올해 낸 세금보다 내년에 굉장히 많이 나와도 150%로 단일화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정책도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요, 5년 이상 1주택 보유자도 종부세를 늦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만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5년 이상 장기주택 보유자에게도 확대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단 조건이 종부세가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만 이 납부 제도를 유예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납부 유예 대상자가 되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굉장히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종부세 대상자를 살펴보니까요. 약 94만 7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1세대 1주택자는 모두 13만 명 정도고요. 그리고 지난해의 경우에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약 72.5%를 차지하는 시가 25억 원, 그리고 공시가 17억 원 이하의 평균 세액이 50만 원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종부세를 1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적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는 1주택자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를 위한 1세대 1주택 판매 시 제외 가능한 주택으로는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이제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추가로 매입
매입한 뒤에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속주택은 1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팔아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역시나 5년 이내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1주택자에서 이제 제외를 받게 되기 위해서는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지역 세무서장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을 해주겠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내놔서 이제 월세를 받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내가 기존의 주택을 한 개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얼마를 받든지 소득세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단 다주택자일 경우나 아니면 기준시가 고가주택을 판명하는 기준이 이제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임대를 내놓고 월세를 받을 때는 이때가 우린 임대소득을 내게 됐었는데요. 이 고가주택의 기준을 높이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이 기준시가 12억 원으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굉장히 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미애 이사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 다세대 주택 투룸 구조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아직까지 5억 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투자 전략부터 좀 잘 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투자 전략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이 서초동인데도 아직 6억 원 미만의 투룸 주택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굉장히 투룸 기준으로 신축 주택이 많이 올랐죠. 역시나 신축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교통망이 더욱더 좋아지고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신축주택이 투룸이 6억 원 이하로 나온 것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격들이 강남에서는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약 보합 상태를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도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강남 지역에 있다라는 점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비껴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풍선 효과로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잘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인프라 자체 워낙 잘 되어 있고 특히나 또 1, 2인 가구, 소형 가구뿐만 아니라 여기가 학군이 굉장히 좀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을 중심으로 아주 탄탄한 임차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수많은 일자리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급격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 서초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3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강남이만큼 아주 촘촘하게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3호선, 7호선, 9호선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로 인해서 지방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큰 발달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분당선, 여러 가지 노선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 자체를 살펴보시더라도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병원이라든지 또 서초동 하면은 법조토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롯데칠성 코롱부지라든지 그리고 옛 정보사 부지에 굉장히 수많은 업무 단지들이 생겨남으로써 이제 수많은 발달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학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들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호재 중에 하나가 옛 정보사 부지 개발 계획이 되겠는데요.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2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는 없고 단순히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의 수요 자체층은 늘어나겠지만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보사 부지로 인해서 굉장히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4차 산업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바이오, 금융, 현대차 GVC 신사옥보다 부지가 넓고요.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서초구의 굉장히 큰 사업 자체가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안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굉장히 완화시켜서 용적률이 낮은 건물들을 굉장히 높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땅의 가치가 귀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짜배기 땅이죠. 강남의 마지막 남은 롯데칠성 부지, 코롱 부지 이런 알짜배기 땅 역시나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종상향을 굉장히 높게 시켜줌으로써 지금 강남역 상권 더욱더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롯데칠성 코롱 부지를 개발을 함으로써 초고층 빌딩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로 인해서 더욱더 내 집 근처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롯데칠성 부지 지구 단위 계획안도 지금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양재동이죠.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그리고 이제 연구진들, 고소득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통망도 굉장히 좋고 이제 지방으로서의 진출률이 굉장히 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계속해서 일자리가 서초구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의 가장 큰 계획이죠. 그리고 수건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초구 내에서도 바로 왼쪽에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또 7억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논현동 같은 옆쪽에 이제 강남구 논현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신축 기준으로 투룸이 7억 원이 넘었고 소형으로 갈수록 요즘은 또 하이엔드 스타일로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10억 원 가까이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강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 가격이요.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굉장히 6억 원 이하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보신다면 취득세 절감 효과 6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니까요. 이제 이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7천에서부터 8천만 원으로 되겠고요. 지금 월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에서 140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개통은 안 됐는데요. 개통 예정인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구조 투룸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시세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도 투자 전략부터 해서 자세한 정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지하철 9호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와 있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이제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이제 강동구 고덕동 하면은 앞으로 이제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직접 가보셔서 임장활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굉장히 낮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화는 충분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3
2013년도에 이미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가 충분하게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신축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10세대 이하로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내년에 이제 9호선 4단계 개발이 공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 전세 한 2번 정도 돌리시게 된다면은 내 집 바로 앞에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의 혜택을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로 도로만 건너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려 150여 개 들어가고요. 뭐 지식산업센터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포크레인 들어가면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또 내 집 근처에 복합 업무단지가 구성이 됩니다. 보통 이제 강동구 하면 이제 강남 4구로서의 기량은 좋았지만은 일자리는 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좀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할 만한 대형 개발 호재가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강동구 고덕동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학군 잘 형성되어 있고요.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상일동 아래부터는 지금 굉장히 고가 주택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로 인해서 도심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원이 또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개발 가능성 유망 지역이라는 점인데요. 계속 뭐 정부가 발표를 하겠지만은 역 주변에 굉장히 노후화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들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뿜고 있는데요. 강동구 고덕동도 그런 정비 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에서 동의 접수율을 이미 한 2, 3주 전부터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점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선으로 보면 지금은 5호선 상일역을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9호선 예정이 샘토 공원역이 들어서게 된다면 내 집 근처에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 지나가고 있고요. 바로 위쪽에 고덕 비즈밸리가 생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9호선 라인으로 인해서 여러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여러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하게 많은 주택들을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대비 내가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할 지구가 바로 고덕 2-2 지구가 되겠습니다. 입지 자체가 가장 다른 지역보다 좋고요. 신축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서 평당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다른 지역보다 또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샘토공원역 바로 앞에 들어오고요. 내가 차를 타지 않아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걸어서 바로 고덕 비즈밸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무려 150여 개가 들어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케아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 시설들 들어선다라는 점에서 인프라 자체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4단계에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면서 샘토 공원역이 들어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강동구를 또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로 따라 돈이 몰린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역시나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인해서 이제는 세종까지 지방과의 진출입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기업들도 굉장히 강동구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엊그저께 임장을 해보니까요. 강동구 고덕동 지금 투룸이 새로 지어진 것들이 이미 이제 6억 원을 또 넘어선 것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룸 기준으로 5억 3천에서 5억 4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임대가 3억 1천에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2천만 원으로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투자가 2억 2천만 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정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소액 투자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2천만 원으로 전세 시세가 맞춰져 있는 거 빨리 가져가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곳이죠. 강동구 고덕동 잘 살펴봤고요. 박미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1대1 무료 상담은 물론 새 정부 부동산 최대 수혜지 투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도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미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에서나 아니면 세미나에서나 항상 저는 하락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조정이 될 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자, 조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양극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를 곳은 오르고 떨어질 곳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이제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어설픈 것들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마음을 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괜히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그리고 지금 금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과연 또 어떤 것들을 사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승자로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역 정보들과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의 투자가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보 체크들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지하철 9호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현재 시세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입니다. 자, 지금 1호 모아타운 사업지가 결정이 돼서 강북구 번동에 이제 아파트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790세대에서 약 1200세대 정도의 아파트로 1240세대의 아파트. 상당히 규모가 좀 있는 아파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곳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 자, 지금까지 참 개발하기도 애매하고 지금 개발을 해봐야 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었지만 자, 바로 이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바로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이 지역들은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가격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강북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 부동산 시장만 분석을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 심리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연계를 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그거에 따라서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끝났고 신통기획, 모아타운, 그리고 일개 신도시 개발이 이제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합니다. 이거 다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 자, 두 번째 모아타운, 그리고 일개 신도시 재건축. 자, 세 번째.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지금 투자에 나설 때는 바로 이것들을 보고 투자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선거,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 있죠. 자, 그거와 함께 인물, 자,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분. 자, 지금 민선 시장 중에서 가장 다양한 업적들을 남긴 시장인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앞으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을 추진을 함에 따라서 서울시 내에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이 다양한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려놓은 데까지 걸릴 시간, 저는 약 3년 정도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3년에서 약 4년 정도 어느 정도 사업을 본 궤도까지 올려놓게 된다라면 자, 그 다음에 바로 대선이 있죠. 대선을 염두를 해두고 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성공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좀 민감한 부분이 되겠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한번 잘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떠한 테마를 갖고 내가 투자에 나서야 될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세 가지 신통기획, 모아타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 세 가지 단어는 꼭 알아놓고 공부를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지역은 바로 반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강남대로죠. 자, 이제 강남의 중심 강남대로가 위치해 있고요. 자,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등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반포 일동 지역. 자, 강남은 강남인데 이곳이 생각보다 낙후가 심하다라는 겁니다. 자, 끝에서 이 노후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노후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자, 하지만 또 땅값은 또 비싼 지역입니다. 자, 땅값이 평당 1억이 넘어가는 지역이다 보니 참 일반적인 재개발을 끌고 가기에도 애매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었지만 자,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들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이 가능한 입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내부에서도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문기사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인데요. 자, 상업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강남대로 라인. 자,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강남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대로이기 때문에 뭐 수많은 버스 노선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지하철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그 투자 가치는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쪽으로 살펴보시면 잠원동, 신사, 압구정, 청담, 오른쪽으로 삼성동이 위치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역삼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바로 인근에 있다.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입지가 바로 이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과 다양한 교통망대를 통해서 서울 어디로나, 서울 외곽 어디로나 편하게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 갖추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길 건너편,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 반포자이가 위치해 있죠. 반포자이, 아파트 평당 1억. 자, 저 얼마 전에 나온 신문 기사였는데, 자,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많은 지역들이 조정에 들어가고 있지만 오히려 서초구는 더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왜 이 지역들이, 이 강남 지역은 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지적으로도 완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다양한 업무 시설들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자,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으로 해서 이 삼성동 일대가 상당히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지는 건데요. 자, 사실 이 송파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을 된다라고는 하지만 관광 자원으로서의 그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업무 시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이 업무 시설들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역삼동이나 논현동 그리고 이 반포동 지역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
실제로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 안쪽에 상당히 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반포동 같은 경우 역세권 주변으로 특히 상업지 라인으로 해서 상당히 큰 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입주를 하고 실제로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면서 자, 지금 지하철 노선 잘 갖추어져 있다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1단계 신분당선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2단계로는 용산까지 가니까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 통해서 서울 내에 있는 대규모 업무 시설, 용산, 강남, 삼성동, 자, 모두 이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강남, 논현동 라인, 자, 반포동 이 라인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서초구 내에서도 뭐 다양한 업무 시설들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강남대로 일대 이 상권지 라인들 정말 비싼 곳입니다. 땅 한 평에 수억씩 하는 곳인데 대기업들이 이곳을 매입을 해서 실제로 건축물을 올리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 자, 영동대로 지하에 이제 첫 삽을 떴는데요. GTX 2개 노선. 자, 2개가 들어오고 그 이외에 다양한 노선들과 광역교통망들을 이곳에 만들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자, 큰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동까지 지하철 타고 5분입니다. 걸어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고요. 자,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자, 지금 이거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반포 일동지역 여기입니다. 자, 길 건너편에 있는 거 반포자입니다. 자, 그러면 자, 경부고속도로가 상부가 지하화를 시켜서 공원을 위쪽에 만들어 놓는다. 자, 그러면 반포자이는 이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반포 일동지역 빌라촌입니다. 자, 이곳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등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자, 이곳 역시 공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반포자이와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곳들 자,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용역 발표가 약 8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재개발을 염두를 두고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이 지역의 노후도와 자, 주민 수 그리고 이 사업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 이쪽입니다. 자, 바로 경부고속도로 붙어 있는 곳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이곳 노후도 충분합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1차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2차로 추진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역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자, 지하철역이 가깝다, 역세권 개발 계획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것보다는 이 주변 일대를 크게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포일동 빌라촌도 오세훈표 재개발 추진, 오세훈표 재개발 모아타운 이야기입니다. 자, 강남에서 이곳이 대규모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아파트의 가격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지역들 다 떨어지고 있지만 이 강남 지역, 강남 2구, 상구 빼겠습니다. 강남 2구,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들 가격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과연 이곳에는 얼마만큼의 큰 가치가 올라가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반포 일동 지역이 이제는 반포자이와 눈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가 된다. 자, 그러면 그 가치, 내 자산의 가치는 2배, 3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반포 일동 지역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물건들을 찾아보시기도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들 잘 알아보시고 잘 찾아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자,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피가 얼마만큼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매가 6억 8천에서 7억 6천대인데 지금 소액자리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약 7억 중반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4억 정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취등록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 다양한 부분들 염두를 해서 투자에 나서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 절호의 위치다. 자, 서초구 반포자이와 서초동 일대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서울 내 가격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 2구입니다, 이제는. 자, 강남 2구에는 어떤 거에 투자를 하더라도 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좋은 입지에 무엇보다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프리미엄을 바라보시고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보시고 투자에 나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또 강남인 것 같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 확인을 해볼 텐데요. 1억 후반대부터 지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역 정보보다는 지금 아파트 재건축을 생각하고 투자 나서실 분들, 그분들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일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자, 용적률을 최소 300에서 최대 500까지. 자, 그러면은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 경기권에서만 이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은 약 280에서 290%의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그것보다도 더 높아지는 약 30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최소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성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용적률이 올라가다 보니 리모델링 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죠. 자, 기존에 추진하던 것들은 그대로 리모델링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분담금 부분, 자,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담금이 줄어든다. 자, 오히려 재건축에 더 그 가치가 커져버릴 수밖에 없다.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재건축 염두를 해두고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에 나서셔야 되는 건데요. 자,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이 특별법이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지역들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자, 옛날부터 뭐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뭐 말이 있었는데 사실 이 말은 판교 때문에 뺏겨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천당 아래 판교였는데, 자, 하지만 이제 이 분당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이제 다시 한번 투자에 나서셔도 괜찮습니다. 정자동 같은 경우 지금 뭐 물건 자체도 많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자, 이 주변 일대에 대규모 업무 시설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지하철 분당선과 신분당선 교차를 하는 지역입니다. 자, 서울까지 출퇴근 빠르고 편하게 가능하면서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업무 시설들, 본사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자, 왜 본사들이 이곳에 있는가? IT 기업들이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분당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바로 소득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교육, 그러니까 교육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살면서 무엇보다도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 자, 이곳에 좋은 직장들이 위치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주변 일대에도 계속적으로 업무시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옛날 주택전시관 일대, 이곳도 조금 더 크게 개발을 시켜본다라면 대규모 업무시설들 들어올 수가 있겠고요. KT 본사도 바로 이곳 인근에 있다 보니까 좋은 회사들은 다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분당 지역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가격이 생각보다는 안 올라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재건축 이슈가 바람이 불다 보니 급매물들은 소진이 되었고요. 자, 무엇보다도 앞으로 지난번 대선 후보들도 다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지역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 특히나 사업성 좋은 아파트들을 찾을 때에는 용적률, 현재 용적률이 낮아야 됩니다. 현재. 자, 그리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높아야 그 사업성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지는 건데요.
자, 그만큼 이 분당, 일기 신도시, 그리고 일산, 평촌 등 이러한 지역들 한번 재건축 노려서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땅 같은 경우에는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있는 게 좋고요. 수직 또는 수평 중축이 힘든 곳들, 이거는 이제 물 건너왔습니다. 리모델링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다. 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됐고 업무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뭐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재건축을 염두를 해서 이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이미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 지금 단순히 뭐 갭 투자를 한다, 그러기에는 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적인 문제들. 일단 세제 개편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뭐 가져가는 것들은 비슷하다 보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 안에 위치해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자, 주소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고요. 같은 주소를 쓰는 아파트 내의 상가. 자, 이런 것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둔촌주공에 대한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자,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담금을 부담을 하고 입주권을 받아가는 모양이다 보니 자, 그렇게까지 좀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지는 않고요. 자,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특기 현상 벌어진 투자, 바로 단지 내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알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들을 많이 거둬갔고요. 자, 이게 이제서야 좀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내의 상가입니다. 자, 이것들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자마자 가격이 거의 2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80억까지 내가 보유를 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높은 세율을 부담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자본이 많고 이미 많은 부동산들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 정도씩 해주고 싶으셨던 그러한 분들이 많이들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은 청약대로 이 청약 통장을 통해서 청약대로 노려보고 재건축 이 상가를 통해서 바로 재건축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 보니 자, 그러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얻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인 청약 같은 경우는 쉽지도 않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더 옳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가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도 피한다라고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법 얼마 전에 통과돼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자, 법들이 이 상가조합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대선 끝났으니 오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드는 일기 신도시 호가들. 뭐 당연한 겁니다. 이슈가 있는 곳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증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매물들은 다 소진이 되었고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는 일기 신도시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 정자동입니다. 지금 뭐 2억 이제 넘어가는 매물들은 이제 소진이 됐고요. 1억 중반대입니다. 자, 1억 5천대에서 1억 8천대 정도까지 물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월세 뭐 10만 원 받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프리미엄을 노려서 또는 입주권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당입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함에 자, 이 지역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향후 1억에서 2억 소액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물로 입주권을 한번 노려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김원준 전무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